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또 코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가격 변동성은 크게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따가 그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그 오피셜 트럼프가 많이 올랐는데 그 트럼프 쪽에서 또 물량을 던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이따 자세히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랑 크게 이제 가격 변동성은 좀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비트코인 연말까지 12만 달러 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짚어드리면서 또 시장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올랐는데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그런 코인은 국내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폴카닷이라는 것도 지난 불장에서 되게 유명했었던 알트코인인데 요거 폴카닷이 오랜만에 좀 그래도 16% 올라줬더라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라이트코인도 ETF 기대감 가지고 있죠. 10%가량 올라줬고 그리고 이제 앱토스도 올라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고 오피셜 트럼프가 시총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 있다. 근데 이제 오피셜 트럼프가 8%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랑은 또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재단에 관해서 또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의문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많은 반등은 아니지만 94,00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또 어떤 운용사에서도 매도가 좀 포착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좀 수급적으로 조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이 그 일주일 기준으로 보시면 15% 올랐잖아요. 근데 이 갤럭시 디지털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저랑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유명한 또 그런 금융 서비스 기업이죠. 이더리움 대규모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고요. 이게 루곤 체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루곤 체인이 이제 X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어떤 자료를 올렸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먼저 파악을 해보자면 갤럭시 디지털이 지난 8시간 동안 23,900개 이더리움을 OTC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옮겼다.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고 OTC 거래소에서 갤럭시 디지털 지갑이라고 나와 있죠. 4 hours ago. 그러니까 4시간 전에 옮긴 정황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코인베이스 디포짓으로 옮겼다.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옮겼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규모 자체가 8시간 동안 23,900개 이더리움을 올린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각 의도를 암시하는 신호로 간주가 되고 사실 이렇게 지갑을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시장에서는 일부 고래들은 약간 겁만 주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너무 많은 금액을 옮겼고 장차 4시간 동안 옮겼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갤럭시 디지털이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솔라나를 매수를 하면서 그 일전에도 이더리움을 매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갤럭시 디지털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대신 솔라나로 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더리움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1,800달러 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고래들은 1,000만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각각 다른 방향성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티드시 본 기사여서 그 다른 어떤 나라였는데 그 나라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나라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이미 XRP가 이더리움을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스물스물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어떤 시장의 영향력들이 너무 감소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은 워낙 악재가 많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악재가 쏟아졌을 때가 저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의 어떤 견해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입니다.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거래소 내의 보유량입니다. 그게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개인 지갑 보관 선호 현상이 경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컨트에서 데이터를 제시를 했었는데 남아있는 거래소가 이제 중앙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248.8만 개에 불과를 하고 이후에 약간 증가해서 249.2만 개를 기록을 했고요. 주요 거래소의 보유량이 2018년 이후 최저치까지 감소를 했고 이게 이러한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은 투자자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해킹 사건도 있었고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간 정말 많은 어떤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콜드 월렛에 있는 것도 우리가 팔기 위해서 핫 월렛이라고 하는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면 그 역시도 해킹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 해킹의 어떤 우리가 손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은 있죠. 내가 이제 외부 거래소로 가지고 있는 코인을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면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킹은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골자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투자자분들이 유출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디지털 자산의 직접 보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인출은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확장이 되고 사실 이제 거래소의 즉각적인 공급량이 상당히 감소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을 할 경우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너무나 쉬운 어떤 경제학의 기본이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래서 그런 거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이러한 시기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미국의 현물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기관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됐잖아요. 비슷한 역사 패턴과 유사점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급감을 했었을 때 상당히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패턴이 들어맞는다면 가격 상승의 신호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뭐 오늘날은 이전 시장과는 또 현저히 다른 그런 시장이다. 기관의 존재가 들어왔던 시장이라서 또 그렇게 보는 거는 또 옳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좀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소된 거래소 공급량이 시장 강세 심리를 나타내긴 하지만 경험이 많은 분석가들은 거래량이나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거시적인 조건을 포함한 더 넓은 시장 지표 내에서 이 지표를 맥락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공급량이 감소했어. 요거를 우리가 무조건 시장 상승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들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해 드렸는데 트럼프 코인 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팀이 트럼프가 최근에 86%인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70% 급등을 하고 나서 1958만 달러 규모의 이 토큰을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이제 덤핑 우려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코인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코인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 트럼프 재단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가격 상승 이후 물량을 대거 거래소로 이동을 했고요. 거래소를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거래소의 유통량을 푼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매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덤핑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죠. 트럼프 팀과 연관된 지갑이 134만 6천 개의 트럼프 코인을
약 1,958만 달러입니다.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주요 중앙화 거래소 예치를 했고요. 왜 이런 움직임이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상위 220명의 보유자 많이는 초대했어요. 220명이 많이 초대했죠. 대상으로 5월 22일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만찬에 내가 초대를 하겠다. 220명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부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이 저스틴 선이 그 트론의 이제 창시자잖아요. 그분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코인을 이미 이제 만들어서 그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 한 10위 정도 되는데 그분이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상위 보유자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내가 이제 참석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스틴 선은 예전에 그 워렌 버핏이랑 밥 먹은 청년으로도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딱 얘기가 들리면서 막 급등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사실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블랙체인 상에서 모든 거래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하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멜라니아 토큰도 지난주에 0.375달러에서 0.55달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멜라니아 토큰 팀도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대량 매도를 진행 중이다. 이런 게 또 포착이 돼서 글쎄요. 매도하려고 지금 밥 사준다고 한 건지 막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소량이지만 보유자인데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보를 지금 보여왔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이제 이 기사는 어제 이제 본부장님이 전해드렸는데 또 오늘 우리 한국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저희 랩소디가 되게 이제 빠릅니다. 하루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신기해서 가지고 왔는데 테슬라의 이제 머스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그 도지 연방 정부 내 영향력을 활용해서 벌금과 소송을 회피했다. 근데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금융을 이제 제재하는 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X에 이제 머니를 도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5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어링 컴퍼니, XAI 이런 5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철폐하고 규제 조사, 소송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취임일 기준으로 머스크의 기업들이 11개의 연방 기관으로부터 무려 65건 이상의 규제 집행 조치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하나로 따지자면 최대 3조 가량의 벌금 혹은 법적인 처벌을 내릴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 영향력을 이제 활용해서 이 같은 소송을 무마시키거나 벌금을 대폭 줄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머스크 측은 이거는 이제 전면 부인했다. 근데 저희가 어제도 랩소디 통해서 나눠드린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한국 이제 언론의 기사로 떠가지고 제가 좀 신기해서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래도 비트코인의 구글 트렌드 지표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최근에 좀 주춤했었을 땐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제 구글에서 검색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그래도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드리면서 요 지표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